대학생 두 형제가 한국을 알리기 위한 자전거 대륙 횡단에 나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사상 최대 프로젝트인 새로운 사법센터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 김철원 변호사 유족들은 수소나 재단을 설립해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 위원회에 일주일 동안 1,500여 건의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수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챙겨 국제범죄수사대에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두 형제가 미국의 한국을 더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미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자전거를 경찰에 뺏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종착지인 뉴욕에 어제 도착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자전거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송근영, 송근우 두 형제. 한국에서 영남대에 재학 중인 송근영, 근우 형제는 지난 6월 24일 LA를 출발해 뉴욕 맨하탄까지 72일에 걸쳐 약 4,500마일의 미 대륙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송 브라더스라는 애칭을 가진 형제는 가는 곳마다 독도와 아리랑, 비빔밥을 홍보하는 대형 배너를 펴들었고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되게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기지를 발휘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통과해 갈 때마다 느낀 게 되게 많았었고 이제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앞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가 성장한 것 같고. 미국이 처음인 송 브라더스는 언어도 문화도 낯선 환경에서 사실상 무전여행으로 대륙 횡단을 해낸 것입니다. 송 브라더스는 더위와 싸워가며 무일푼으로 시작한 대륙 횡단에서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트도 자세히 이렇게 완벽하게 짜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또 나쁜 뉴스, 안 좋은 소식,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되게 많이 들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횡단하면서 미국인들이나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또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진짜. 송 브라더스는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전 세계 각국을 돌며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새로운 사법센터가 들어섭니다. 카운티 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번 사법청사 신축은 오는 2015년 겨울 완공 예정입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버겐 카운티 청사가 위치한 뉴저지 해켄색. 청사 주차장 맞은편 빈 공터에 캐슬린 도노반 카운티장, 데이빗 갱즈 프리홀더장, 존 미첼 프리홀더 등 지역 정치인들이 삽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 뒤 이곳엔 버겐 카운티의 새로운 사법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버겐 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번 센터 신축 프로젝트엔 6층짜리 사법센터 건물을 비롯 6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신축, 오래된 법원 건물에 현대식 레노베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Is the largest project we've ever done in Bergen County as a works project for the county. What this is going to do is improve our courthouse, which is now 101 years old, and it's going to build a brand new courthouse building to attach to the old one so that people can walk back and forth under covered walkways, and we're going to have a new parking deck. 특히 지은 지 100년이 넘어 불안정한 전기와 전화 시스템,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던 낡은 법원 건물은 태양열을 이용한 현대식 전기와 가스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구름다리 설치 등 편의시설 확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매년 많은 양의 관리비 전략과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And over the course of the years, we'll save money on the utilities and efficiency of not having old and aged buildings. We'll be in a more modern and high technology building. 버겐 카운티는 1차적으로 내년 봄까지 주차장을 완공하고
새로운 사법센터 건물 신축과 법원 레노베이션은 2015년 겨울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한 고 김철원 변호사의 가족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생전 김철원 변호사는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며 봉사와 헌신을 실천했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말을 잇지 못하는 어머니. 오늘 수선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평소 어려운 사람들을 묵묵히 도와가며 살아온 고 김철원 변호사의 뜻을 유지하기 위해 김 변호사의 가족들이 수선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어머니인 김병숙 씨는 수선화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3월의 꽃이기도 하며 자주와 희망을 의미하고 있어 수선화 재단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미로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제 아들을 편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받으러 고민하다가 수선화 재단이란 이름으로 고 김철원 변호사의 유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재단은 내실을 충분히 다진 뒤 점차 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재단은 생전 김 변호사가 애착을 가지던 미랄 선교회를 시작으로 한인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단은 한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장학 사업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재단은 한인 사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뜻을 함께할 후원자의 연락도 함께 부탁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에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문의 전화가 일주일 만에 1,5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인 동포들은 두 항공사의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금 청구 상담이 1,500건을 돌파했습니다. 한인들의 배상금 청구를 돕고 있는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전화문의 1,291통, 직접 방문 139건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절 연휴가 끝난 뒤 첫 업무 개시일인 어제는 전화 98통, 직접 방문 16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해당 기간 탑승자 명단을 제공할 것과 탑승 기록 조회 전담 직원을 배치할 것, 위원회 측으로 직원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것, 그리고 전체 배상 금액의 최대 25% 변호사 비용 부담을 요구한 2차 공문을 보내고 오는 5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는 현재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한인들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사람은 고소인 모임 웹사이트를 방문해 배상금을 바로 청구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 방송사 콘텐츠 3만여 건을 무단 업로드해 거액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대학 교수가 제자를 포함 불법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홍일 대진대 교수와 제자 오모 씨 등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방송사 콘텐츠 3만여 건을 무단 업로드해 2008에서 2012년까지 95억 7,490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교수가 한 해 평균 20억 원씩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으며 방송사들은 4,200억 원 규모의 피해액을 추정했습니다. 방송 3사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전문 지식을 동원하고 IP 추적을 피해 이름을 바꾸면서 국내 각종 프로그램 영화와 음원을 실시간으로 녹화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동포 사회에서 월 14달러로 방송 종료 후 30분이면 한국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회원이 3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 계속된 이들의 은밀한 사업은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지난 2011년 꼬리가 잡혔고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난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영화와 음악을 내려받은 뉴저지 주민 12,615명이 한꺼번에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하락한 신용도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다소 신용도가 떨어졌더라도 1년이 지나면 최저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방주택청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백투워크 프로그램으로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연방주택청 보증 모기지 융자 얻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연방주택청 보증대출원 신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 3.5%의 다운 페이먼트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연방주택청은 대출 희망자의 과거 실직과 소득 감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챕터 7이나 챕터 13 파산 보호 신청, 압류와 숏세일, 그리고 융자 재조정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도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연방주택청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최소 3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융자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 불황 등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해당 기간 동안 전체 가구 소득이 종전보다 20% 이상 줄었어야 하며 현재는 수입이 완전히 회복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연방주택과 도시개발부 공인 카운셀러와 함께 재정 상담을 받은 후 최종 승인됩니다. 긴 여름방학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셨죠?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다음 주 월요일 일제히 개학합니다. 뉴저지주는 학군에 따라 개학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오는 9일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뉴저지는 학군에 따라 개학일이 다릅니다. 교사들은 이미 새 학년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사들은 특히 이번 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통교과과정 관련 교과 과정과 새로 도입되는 교사 평가제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013에서 2014 학년도는 총 180일의 수업 일수가 될 전망입니다. 겨울방학은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이며 본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월 5일에는 모두 휴교하게 됩니다. 고교생들은 2013에서 2014 학년도 가을 학기가 1월 30일 종료되고 31일부터 주말까지 학교에 가지 않으며 2월 3일 봄학기를 맞이합니다. 2월 17일에서 21일까지는 중간 겨울방학, 주 표준시험은 4월 중에 치러지며 같은 달 14에서 22일에는 봄방학이 예정돼 있습니다. 1년에 2번 보통 봄과 가을에 있으며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학부모와 교사의 면담은 초등학교의 경우 11월 13일에서 14일, 내년 3월 11일에서 12일, 중학교는 11월 18일에서 19일, 내년 2월 26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고교의 경우에는 10월 24일과 25일, 내년 3월 27일과 28일까지입니다. 고교생들은 6월 17일에서 25일까지 졸업시험인 리전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그레인렉과 사이오셋 학구는 어제 개학했고 이보다 빠르게 뉴저지 리츠필드 학구는 이미 지난달 27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하늘을 나는 호텔로 불리는 A380 차세대 항공기 한 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 고품격 좌석과 보다 넓은 기내 서비스 공간이 갖추어진 A380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A380 차세대 항공기 한 대를 추가 도입하고 테스트와 무선국 인가 등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지난 1일부터 인천에서 애틀랜타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보유한 A380 항공기 수는 모두 7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뉴욕, LA, 홍콩, 프랑크푸르트 등 4개 노선에 A380 차세대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 10월에 1대, 2014년 2대 등 총 10대의 차세대 항공기를 대거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수송을 위해 뉴욕에서 인천 노선에 A380 차세대 항공기를 추가 투입해 운항할 계획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대한항공 086편으로 JFK 공항 터미널 1에서 새벽 0시 50분 출발, 인천공항에 다음날 새벽 4시 15분 도착하며 난스탑으로 14시간 25분이 소요됩니다. A380 차세대 항공기의 좌석 수는 총 407석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되고 있는 A380 중에서 최소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